정시의 사주명리 112강은 신살의 하나로서 고초살인 월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월살인 고초살은 마른다는 개념으로 사람의 신체라면 살이 찌지 않는다는 것이며, 경제적인 개념으로는 돈이 마른다는 것이니 별로 좋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월살인 고초살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생활과는 어떠한 관계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월살과 고초살과 고갈살 그리고 관대시 전부 동의어입니다. 월살은 고초살과 고갈살이며 또 관대지에 있는 또 다른 말로서 내당마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월살은 고초, 고갈, 침체 상태, 답보 상태, 중단과 좌절, 그리고 고독이며 또 성벽을 나타내기도 하고 장벽을 나타내기도 하며 장애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월살은 삼합의 개념이며 삼합의 화계와 충이 되는 묘고입니다. 해묘미 삼합의 경우에는 미토를 충하는 축토의 글자가 월살이며, 인호술 삼합의 경우에는 술토를 충하는 진토가 진술충으로서 진토가 월살이며, 사유축의 경우에는 축을 충하는 미토가 월살이며, 신자진의 경우에는 진토를 충하는 술토가 즉 월살에 해당합니다. 월살에 해당합니다. 월살은 말을 고 그리고 걸릴 초라고 하여서 일명 고초살이라고 하는데, 이는 살이 마른다는 뜻으로서 살이 찌지 않고 빠진다는 것이며, 월살 고초살이 있는 사람은 월살이 형충되거나 해합되지 않는다면 대체로 마른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월살은 달빛이 흐릿하여서 뭔가 잘 보이지 않는 것에서 살이 끼었다는 개념으로서 음적인 소득을 의미하기도 하며, 또 생각지도 못한 부가 이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월살은 만물이 고갈되어 윤기를 잃고 결국은 마른다는 뜻으로서 여러 가지 장애나 병액 등의 불운을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살성이면서, 또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인하여서 곡식이 저장되어 있는 곡간이나 보화가 있는 개짝이 강제로 열리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월살은 삼합으로서 일지와 연지를 기준으로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일지를 기준으로 보는 방법으로 흘러가고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연지를 기준으로 보는 술사도 많기 때문에 양쪽을 취하여서 모두 참고하거나 개인에 따라서 본인의 경우를 대입하여서 타당성이 많은 것으로 삼으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월살과 또 다른 화계가 같이 있으면은 소아마비나 하체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며, 여명은 내당마님에 비유하여서 고독살로 보기도 합니다. 하루 당일이 월살이면은 운수가 막히게 되어서 일만 벌려놓고 마무리를 짓지 못하거나 일이 될 듯 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월살은 뼈 속에 깊이 파고드는 흉액을 말합니다.
농가에서는 이날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지 않아서 곡식의 파종을 금하는 날이며 동물의 교미도 지키지 않았으며 이날에는 닭이 알을 품어도 부화되지 않는다고 할 만큼 흉액성이 강한 날입니다. 당연히 이날에는 결혼이나 개업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에서 월살이 오면은 신앙심에도 좌절과 해이를 느끼기 쉬워서 개종이나 휴종하기도 하며 또 노약자는 신체 기능에 마비가 올 수도 있으며 사업하는 사람은 자금의 융통성이 막혀서 결제에 어려움을 겪거나 대수롭지 않는 일에 법적인 소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운에서 월살을 맞으면은 가욕으로 인하여서 투자나 투기를 하여 손해수가 들고 또 큰 실패가 따르기도 합니다. 연월에 월살이 있으면은 두뇌는 총명하지만은 중도의 학문을 포기하게 되거나 노력한 만큼 흡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일지에 월살이 있으면은 배우자와의 인연이 좋지 않고 예정은 있으나 떨어져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지에 있으면은 자식 때문에 고민이 많고 속을 썩이게 되기도 합니다. 주중에 월살이 있으면은 신경쇠약, 망상증, 또 신기를 보이고 여명의 월살은 달을 쳐다보고 사는 팔자로서 고독지명으로 보며 여명의 월살이 2개 이상이면서 추고나 진해 그리고 미인, 술사 등의 기문에 해당하거나 평관과 동조하면 신내림을 받아서 무녀가 되거나 아니면은 보살이 되기도 합니다. 화개살을 양적인 면이 강한 정신문화나 물질 문명의 고장지로 본다면은 이를 중하는 월살은 화개를 깨뜨려서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혼탁하게 하면서 물질을 빼앗아가는 도적에 가까운 것으로 봅니다. 주중 어디에라도 월살이 많으면은 육친의 덕이 없고 처자와 인연이 박하여서 홀로이기 쉽고 관제나 또 구설이 따르게 됩니다. 남명은 월살이 주중에 있다면은 계약이나 문서 등으로서 공경에 빠질 수 있기에 무모한 계획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여명의 경우는 유혹에 빠져서 파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여명은 이성에 현혹되어서 가출하게 되거나 엉뚱한 일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살은 시기와 질투가 심하여서 성진에 누락된다면 조직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기질이 있으며 또 월살은 시험운이 불운하여서 비슷한 또래에 비유하여 아픔을 유독 많이 겪기도 합니다. 월살은 담장과 장벽의 살로서 운에서 월살이 온다면은 모든 일을 중단하게 하고 특히 육친과의 관계를 세밀하게 조견하여야 할 것입니다. 월살은 침체살로서 일이 성사될 듯 하면서도 도중 하차하는 일이 많습니다. 월살의 운에는 가정과 직업에 불리함이 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기 쉽고 신에 기이하거나 우울증을 앓게 될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또 마약 등 반사회적인 일 등에 가담하여서 폐가망신하는 경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주의 화기에 배우자 육친이 있는데 월살의 연운을 만나면은 배우자에게 흉액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의 묘고가
허미하게 열리듯 하는 상황으로서 타인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행재수를 기대할 수 있는 호기이기도 합니다. 월지의 월살은 부모 형제와 약한 인연이며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시지의 월살은 자식 문제로서 다툼은 있지만 그 자식은 발복할 수 있습니다. 해묘미 목국의 사람이 축의 월살을 가지면서 해자의 유년이거나 또 인옷을 화국의 사람이 진의 월살을 가지면서 임묘의 유년이거나 또 사유축 건국의 사람이 미의 월살을 가지면서 사오의 유년이거나 또 신자진 수국의 사람이 술의 월살을 가지면서 신유의 운이 되면은 운이 되어서 교만하거나 객기를 부린다면은 나락의 길로 접어들기 쉽습니다. 또 월살은 자신의 실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여서 책임과 의무감의 무게로 인하여서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월살은 자신은 피나는 노력을 해도 자신보다는 주위를 먼저 보살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아올 곳이 없는 어려운 환경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 월살이 유년의 운에서 온다면은 서류나 문서나 보정 등의 일에 침체 현상을 보이며 진행 중인 일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서 유년 운에서 오는 월살은 흉한 것으로만 보고 또 명식 내에 있는 월살은 길흉의 양면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월살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주의를 이용하는 계략에 능하여서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근본을 갖추어 정치에 입문할 때에는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또 월살은 12운성으로서는 관대지에 속하여서 어떤 일이든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된 상태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월살이 주중에 있는 사람은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를 위하여서 행정력이나 정치적인 역량이나 또 외교적인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에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친 명조에 월살이 들어오는 행운에서는 부부 관계에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운이 한쪽으로만 심하게 치우쳐 있는 명조이면서 월살이 행운에서 들어온다면은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빙의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며 접신하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12운성으로서 관대지인 월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일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의 경우입니다. 12운성으로서는 간목과 개수 일간일 경우에는 축토가 관대지로서 월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을목과 병화와 무토 일간의 경우에는 관대지가 진토로서 월살에 해당합니다. 정화와 그리고 기토와 경금 일간의 경우에는 관대지인 미토가 월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신금과 임수 일간에서는 술토가 관대지로서 월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일간의
관대지인 월살의 개념을 살펴본다면은 생지인 지살은 생지인 지살이죠. 즉 해, 인, 그리고 사, 신, 인신사의 지살 생지입니다. 생지는 전항을 살피기 위하여 앞을 망보는 전초병에 해당하고 또 장성은 또 묘죠. 묘나 그리고 또 오나 그리고 유금, 자오묘유 왕지에 해당합니다. 장성은 정군을 지휘 통제하는 장군입니다. 여기서 월살은 전초병과 장군과의 사이를 가로막아서 연락을 두절시키고, 그러니까 전초병과 장군의 축토가 가로막아서 두 사람과의 연락을 두절시키고 고립시켜서 패망시키게 하여서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 첩자의 역할과 같은 것이 즉 관대 월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또 월살을 토로 볼 때는 높은 방축을 쌓아서 이쪽과 저쪽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월살이 가로막으면 처음은 침체이지만은 나중에는 좌절이 되고 두절되면서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월살이 명조에 있거나 운에서 만나면은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지만은 제약업이나 한의학 또 침술과 인연한 경우에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또 월살은 묘고로서 괴롭고 힘든 인생을 기도나 취미를 벗삼아서 살아가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기도 하며 갑작스럽게 속세를 떠나거나 잡기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명조 내에 월살을 충하는 화계가 중첩이 되면은 삶의 힘든 상태를 신에게 기하기도 하며 종교에 심취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광신도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역학을 배운다면 취미를 넘어서 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월살은 종교를 관장하며 영적인 세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히 큽니다. 역술이는 기문관살과 그리고 화계살과 평두살이 명조에 있을 때 기운을 발휘하지만은 월살은 역술을 넘어서 교주가 되려는 차원으로서 겁을 달리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역마살과 그리고 월살의 조합과 첫 번째 역마살과 월살의 조합과 두 번째는 제살과 월살의 조합, 세 번째는 역마살과 제살과 월살 세 개의 조합을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사주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첫 번째, 역마살과 월살의 만남이 있으면서도 허한 방국의 조합, 즉 봉기가 없는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해묘미 목국의 사람이 역마살인 사환업가 있고 그리고 월살인 축토가 있는데 봉기인 사유축에서 금의 봉기인 유금이 없는 경우죠. 그래서 금이 허한 방국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인호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호술은 화국의 사람이 역마살인 신금이 있으면서 월살인 진토가 있는데 신자진 자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의 허한 방국을 이루는 경우이고, 사유축 건구의 사람이 역마살인 해수는 있는데 월살도 미토도 갖추어져 있는데 그리고 해묘미 묘가 없는 경우,
목의 묘가 없는 허한 방국을 이루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사주에 신자진 수국의 사람이 역마살인 임목이 있고 또 월살인 술토가 있으나 그러나 인오술 오화인 봉기인 오화가 없을 때 화가 없어서 허한 방국을 이룬 상태가 되면은 이는 반대의 기운을 만나기는 하지만은 목국의 사람이 금의 기운을 만나서 반대의 기운을 만나기는 하지만은 국을 이루는 봉기가 없기 때문에 일주에 심각한 피해는 아닌 비어있는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조합이 됩니다. 그리하여서 나머지 한자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서 일지에 부조하는 자가 만일에 온다면은 충분히 상대를 제압해 가면서 경쟁력을 가지고 삶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제살과 그리고 월살로서 이루는 실제적인 방국의 조합을 이룰 때, 즉 봉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앞에는 봉기가 없는 허국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봉기가 있는 실국을 이야기합니다. 해묘미 목국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사주 내에 제살인 유금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월살인 축토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금의 방국을 이룹니다. 그래도 범의 강국을 이루고 또 인호술 화국의 사람이 제살인 자수가 있고 또 월살인 진토가 있으면은 또 신자신 신이 없는 경우이겠죠. 또 여기는 사유치이기 때문에 사가 없는 경우이고 그래서 또 수의 방국을 이루는 경우입니다. 또 사유축 건국의 사람이 제살이 있는 묘목은 있는데 또 월살인 미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해묘미 목국을 이루는 해수가 없는 경우 목의 방국 없으면서 방국을 이루는 경우입니다. 또 신자진 수국의 사람이 제살인 오화는 가지고 있으면서 또 월살인 술토도 가지고 있으면서 제살인 술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오술 인의 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완전히 인의 자가 없어서 완전한 삼합을 이루지 못하고 실한 방국을 이루는 경우입니다. 화의 방국을 이룬다면은 이때는 반대인 방국의 기운을 만나서 왜냐하면은 목국의 사람이 반대인 사유축 건국이죠. 건국인 반대의 기운을 만나고 화인 사람은 신자진 수의 방국을 만나고 금인 사람은 건국의 사람은 또 해묘미 목국의 방국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수인 사람은 인호술 화의 방국을 반대되는 국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또 만나서 삶이 반대되는 기운을 만나니까 삶의 결코 녹록지 않는 상태이지만은 일지에 부합하는 나머지의 자를 만난다면은 각각 일지에 부합하는 나머지의 자를 만난다면은 기사회생할 수 있는 조합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역마살을 가지고 또 제살을 가지면서 또 월살 전부 다 가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삼합을 완벽하게 이루는 경우가 되겠죠. 해묘미 목국의 사람이 역마살인 사화도 있고 제살인 유금도 있고 그리고 월살인 축도 모두를 가져서 완벽한 건국을 이루거나 인호술 화국의 사람이 역마살인 신금몽도 사주에 있고 제살인 자수도 있고 월살인 진토를 가져와서 완벽한 수국을 이루거나 사유축 건국의 사람이 역마살인 해수와 제살인 묘목과
월살인 미토를 가져와서 목국의 삼합을 완벽하게 이루거나, 신자진 수국에 있는 사람이 역마살인 임목과 그리고 제살인 오화와 월살인 술토를 가져서 삼합인 화국을 완벽하게 이룬다면은, 이는 일지와는 모두 반대의 기운을 만나서, 그러니까 목국의 사람이 완벽한 금국을 지금 만난 거죠. 반대의 목이 금을 만났으니까 완벽한 반대의 기운 금을 만나서 탈진한 상태이며 마지막 혼신의 힘을 기울여 가면서 삶을 이어가는 사람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반대의 기운이지만은 이때는 천간의 조력과 운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가 모두 월살이면은 양적인 것과 음적인 것으로서 확연히 구분되는데, 양적일 경우에는 덕이 있는 부부로서 적선을 행할 수 있고, 음적인 경우로 흐를 때에는 흉이 중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관식으로의 월살의 자식은 보이지 않게 효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월이 귀신이면서 월살이 유년으로 온다면은 모든 일이 중단되기 쉽고 시험은 없어지고 성지는 좌절될 수 있으며 영전은 이루어지기 힘들며 연락과 소식은 단절되거나 두절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월살이 길신과 함께 하고 생황해진다면 어두운 밤길에 드러난 달빛과 같아서 뜻밖의 행운을 얻기도 하며 주변의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이득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명식에 있는 귀신을 충하거나 파하는 월살이 운에서 온다면 좋은 일이 생기고 불로소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객살이나 상문살이 겹칠 때에는 정례나 상속 등의 이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주위 사람의 선망으로 인하여서 보험금 지급을 받을 경우에는 월살 운에 받기 쉽습니다. 월살 대운이라면 사례금이나 위로금을 높게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월살이 강한 사람이 업을 연다면 월살의 음적인 것으로 보아서 야간학교, 숙박업, 그리고 유흥업, 사채업이나 고정된 장소가 아닌 이동하면서 벌리는 행상이나 또는 정장을 차린 모습이 아닌 특수 복장을 한 업으로 한다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월살이 있는 사람은 밤을 낮삼아 일하는 사람이 많으며 대체로 밤잠이 없는 사람입니다. 낮에 일을 한다고 해도 엄한 곳 드러나지 않는 경호업이나 정보업, 영상업, 포교업, 단식원, 그리고 기도원, 간병인, 명상기수련원, 또 중개업, 광산업, 채굴업, 토굴업, 장례업, 수사관이나 탐정 등의 분야에서 자기의 적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살이 채 길하게 되면은 생살 여탈권을 가지게 되며, 월살로 대업을 성취하는 사람은 피를 말리는 듯한 고난의 시기를 가지게 됩니다. 월살이 도래한 시기를 전하이복시킨다면 학자로 출세하기도 하며 자기만의 고유한 예술 세계를 개척하여서 결과물을 남기기도 합니다. 수행하는 구도의 길을 택한 사람이라면 중생 제도의 길에 나서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씨의 사주명리 112강으로 고초살인 월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